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재명 시장과 이재선 회계사와의 관계, 그 중에서도 성남일보가 왜 이재선 회계사에 관련된 인터뷰 기사를 쓰게 됐는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지금 현재 이재명 시장이 친형 이재선 회계사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 혐의와 관련해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증인만 무려 40여 명에 이르고 현재까지 14차 재판을 했는데요. 현재 한 20여 명 반 정도 증인이 신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증인 신문과 관련된 언론 보도가 그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일부에서는 아수라 영화를 보는 것 같다. 네,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오늘은 저희가 2012년도에 이재선 회계사와 관련된 인터뷰를 쓰게 되고 보도하게 됐는데요. 그 과정을 몇 단계로 나눠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2010년 성남시장에 취임하고 한 달 지난여 만에 이재선 회계사가 성남시 홈페이지 이런 부분에 글을 쓰고 그것이 이제 언론 보도에도 나왔습니다. 이제 보고 계신 화면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이재선 회계사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피가 물보다 진한 것을 모르고 글을 쓰겠나 더 발전된 방안을 찾아보려는 취지에서 글을 쓴 것이라고 밝혔고요. 그다음에 행정가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그런데 현 성남시장의 한 달 반의 행로는 정치인의 그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재명 시장이 여느 시장과 달리게 시민운동가 출신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애정을 가진 비판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010년도에 그런 비판이 있고 나서 2011년도에는 조용했고요. 2012년도에 들어와서 이재선 회계사가 또 이제 홈페이지에 이제 비판적인 글을 쓰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그런 것을 이제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시장 자격 없다, 형님의 쓴소리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당시 이재선 회계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시민이 주인이라는 성남시정 목표가 말뿐인 행정이라면 시장을 그만두라는 취지에서 글을 썼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처럼 이재선 회계사가 시정에 비판적인 글을 쓰면서 또한 성남시청 홈페이지 성남시의 바란다에 이재선 회계사가 많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번 이제 재판에서도 나왔지만 이재명 시장의 수행비서 백종선 씨와의 막말 이런 부분들이 시중사회에서 많이 나돌았고 또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 당시에 2012년 6월경에 저는 기억이 되는데 이재선 회계사가 전화가 와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올라오면서 누구하고 계속 다투면서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와서도 한 20여 분.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이제 백종선 씨하고 장기간 서로 심한 얘기를 주고받는 그런 부분을 목격하면서 제가 이재선 회계사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친형인데 어떻게 비서하고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지 마시라. 이제 그런 말씀 드릴 정도로 그 당시에 이재선 회계사와 백종선 씨와의 갈등이 심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후 이재선 회계사는 2012년 4월 이후 이재명 시장이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언론에 알리겠다고 많은 언론사를 찾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전화가 와서 어느 언론에 보도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런 보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후 이재선 회계사는 저에게도 전화를 해서 친형인 자기를 동생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는데 이런 기사를 써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저는 솔직히 이재선 회계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재명 시장이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다고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재선 회계사가 평소 하는 언행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 자신이 저한테 없는 말을 지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재선 회계사가 전화가 오고 그래서 수차례 저한테도 전화가 왔고 지역 언론으로서 당연히 시민이 어떤 권력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는데 언론이 보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듣고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그 당시까지 이재명 시장이 시민운동가 출신이고 또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일을 했기 때문에 저도 언론인 한 사람으로서 이재명 시장이 시정을 잘 하기를 바랐고 또 기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솔직히 이재선 회계사가 주장하는 사실, 이재명 시장이 공권력을 이용하여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다는 그 이야기는 이재선 회계사의 일방위 주장이고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언론의 팩트, 자료 이런 거는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기사화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던 시점에서 어느 날 이재선 회계사의 사모님인 박인복 씨가 저한테 처음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어느 여성분이 전화가 박인복 씨라고 그래서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이재선 회계사 부인이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기를 시동생하고 저하고 친한 건 아는데 그래도 언론이면 이렇게 가족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보도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서 그 말을 듣고는 제가 언론인으로서 이건 보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객관적 팩트에 대해 너무 의존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그 당시에 인터넷 영상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당시에 저희한테 제공되어졌던 이재선 회계사의 메일로 보내진 여러 가지 자료, 거기에 들은 음성 파일 그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영상 인터뷰로 내보내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 작업이 좀 지난하고 시간이 오래 가고 그래서 결국은 그냥 서면 인터뷰로 내보내도록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결심을 하고 있는 찰나에 이재선 회계사는 계속해서 주변에 자기가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는데 왜 안 알아주냐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다녔고요. 저한테도 2012년 7월 25일자로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거기 이메일에는 많은 자료가 이제 첨부되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재명 시장의 부인 김혜경 씨와 조카와의 녹취록 그리고 이재명 시장이 형수한테 한 막말, 그다음에 백목 비서의 이제 막말 문자 이런 내용이 담긴 텍스트와 음성 파일 이런 것들이 이제 저한테 전달돼 왔고 그 내용은 저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있는 기자들, 시의원한테도 동시에 메일이 보내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좀 규명을 좀 해주라라는 하소연을 하는 그런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선 회계사의 나름대로 자기가 느끼는 그런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했고 이번에 이제 이재명 시장이 직권남용과 관련해서 재판을 진행되면서 이렇게 보는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재선 회계사의 그 당시 심정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이재선 회계사가 저한테 보낸 메일 일부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이재명 성남시장이 친형인 저 이재선 회계사를 공적으로 비판했다고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다고 합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정신보건법을 악용하여 저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을 시키려고 분당 보건소장을 발령 내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저를 정신병자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부인 김혜경이 제 딸에게 전화를 해서 2년 하면서 저를 강제 입원시키는 것을 이때까지는 말렸는데 이제는 말리지 않겠다고 하는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지금에 와서 보면 그 당시에 이재선 회계사의 주장이 이제 그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직권남용과 관련된 부분들이 최종적으로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서 결론이 나겠지만, 그 앞서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이재선 회계사의 주장은 사실이지 않았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상황을 저희가 고려하고, 또 이재선 회계사가 평소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또 시민운동을 같이 하고 이런 측면에서 이재선 회계사의 주장이 전혀 허위적인 사실이 아니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2012년 9월 3일하고 2012년 9월 10일 그리고 2012년 10월 8일 3회에 걸쳐 이재선 회계사 인터뷰를 내보내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재선 회계사는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재판 과정에서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선 회계사가 당시 저희 성남일보하고 한 인터뷰 내용입니다. 저희가 물어보기를 이재명 시장이 형인 이재선 회계사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냐고 저희가 물어봤더니 이재선 회계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알려진 것과 같이 보건소장을 이동시키기도 했고 이재명 성남시장이 전화를 걸어서 저와 같이 정신병원에 가면 자신은 빠져나오고 저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부인도 저희 딸에게 전화를 해서 지금까지 이재명 성남시장이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는 것을 말렸다고 하는데 이제는 말리지 않겠다는 내용의 전화 녹음 테이프가 있으니 그 사실은 진실인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연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비록 비판을 한다고 하더라도 멀쩡한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다는 생각이라도 할 수 있는지 오히려 되묻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이재선 회계사는 7년 전에 자신이 공권력으로 인해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다는 음모를 지역사회에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저희 언론도 그렇고 저도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내보낸 거는 어떻든 이재선 회계사가 공인이고 지역사회에서 평소 활동하면서 보여준 상황이 이 팩트를 벗어나서 얘기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3회에 걸쳐서 보도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성남일보는 이재명 시장이 친형 이재선 회계사를 어떻게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는가, 그런 어쨌든 구체적인 물증이 무엇인가, 그럼 성남일보는 그걸 어떻게 알게 됐는가, 이런 부분은 다음 방송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 이재명 시장이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 것은 저는 인권범죄이고 명백한 인권 유린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그 재판부가 재판을 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진실 규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